누나 영자 아줌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백치인 줄만 알았던 10살 우주가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 하루의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우주는 조용히 서류 몇 장을 하루에게 건넸어요. 낡은 시골 요양원, 방치된 침대, 그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모습. 하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우주의 작은 손이 하루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살 하루는 이 집안의 가사도우미였던 영자의 딸이었습니다. 영자는 25살의 딸을 낳고 남편마저 잃은 뒤 갈 곳 없는 몸으로 이 저택의 문을 두드렸어요. 당시 상진그룹을 이끌던 할아버지는 한눈에 영자의 사정을 알아봤죠. 들어오시게. 아이와 함께 지낼 방을 마련해드리겠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입주가사 도우미로 이 집의 자리를 잡았고 하루는 저택 한편의 작은 방에서 자라났어요.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고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죠. 하루가 10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새색 씨는 온화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고 2년 뒤 그들 사이에서 우주가 태어났어요. 영자 씨, 우주 좀 봐주시겠소? 믿을 사람이 영자 씨밖에 없소. 할아버지의 부탁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영자와 하루는 우주를 정성껏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보채는 아기를 안아 재우고 첫걸음마를 함께 지켜봤죠. 하루는 우주의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꽃 이름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장미예요. 예쁘죠? 우주는 까르르 웃으며 장미꽃을 만지려 손을 뻗었어요. 그 시절 이 저택에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5살이 되던 해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이 수학 문제 너무 쉬워요. 우주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를 척척 풀어냈던 겁니다. 전문가의 검사 결과 우주는 천재였어요. IQ가 150을 넘었고 기억력과 논리력이 보통 아이들의 몇 배에 달했죠. 우리 손자가 그룹을 이어받을 기둥감이로군. 할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우주를 더욱 아꼈어요. 영특한 동생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죠. 도련님, 공부만 하지 말고 저랑 놀아요. 하루는 우주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저택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우주가 7살이 되던 해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우주의 부모님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곧 도착한다니. 영자 씨, 따뜻한 차 좀 준비해 주시겠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수화기가 할아버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우주 부모님의 차를 들이받았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아빠, 엄마. 소식을 들은 우주가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신뿐이었어요.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우주를 꼭 안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와 영자도 함께 울었어요. 저택 전체가 슬픔에 잠겼죠.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영자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어요. 구급차가 달려왔고 할아버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루아침에 상진그룹의 후계자와 회장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 빈자리를 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진혁과 유지연 부부였습니다. 불쌍한 우주. 이제 우리가 돌봐줘야지. 진혁은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혁은 우주 아버지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같은 이씨성을 가진 덕분에 할아버지가 쓰러진 후 자연스럽게 우주의 후견인 자리를 꿰찼죠. 영자 씨, 우주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겠소. 진혁 부부는 그렇게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감사했어요. 어린 우주를 돌볼 어른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혁 부부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따뜻했던 집은 점점 차갑고 음침한 곳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만 있는 7살 우주가 있었습니다. 진혁 부부가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하루 종일 방 한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우주야, 밥 먹자. 하루가 다가가 우주의 손을 잡았지만 우주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총명하던 아이가 이제는 눈빛마저 흐릿해졌으니까요. 도련님, 제발 한 숟갈만이라도.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이밀 때였습니다. 즉, 바보 같으니. 복도를 지나던 유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퍼졌어요. 영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아, 아닙니다. 도련님은 아직 어리셔서. 어려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지. 저 꼴 좀 봐. 멀쩡한 애가 입도 벙긋 안 해? 완전히 백치잖아. 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진혁 부부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바보 새끼, 밥그릇도 제대로 못 잡아? 진혁이 우주의 머리를 툭 쳤어요. 우주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저런 애한테 뭘 기대해. 그냥 내버려둬. 지연이 비웃듯 말했죠. 하루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17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밤마다 몰래 우주의 방으로 가서 작은 몸을 꼭 안아주는 것뿐이었죠.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우주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하루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진혁 부부는 우주를 아예 집안에 가둬버렸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죠. 저런 바보 새끼 학교에 보내봤자 창피만 당해. 그냥 집에 처박아 두는 게 나아. 진혁의 말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는 항의하려 했지만 진혁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자 씨는 가사도우미일 뿐이야. 애 교육에 참견하지 마. 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자 씨, 과일 좀 가져와요. 서재로. 지연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영자는 서둘러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사과와 배를 깎아서 예쁘게 담고 쟁반에 올려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트럭 기사 놈이 또 전화했어. 돈 더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 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그 새끼가 감히?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일단 진정시켰어. 2천만 원 더 주기로 했으니까. 2천만 원? 우리가 그놈한테 얼마나 줬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주 부모 죽인 게 들통나면 우리도 끝장이야. 쟁반이 영자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와 과일이 바닥에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야? 진혁이 복도로 튀어나왔어요. 영자는 깨진 접시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진혁과 지연이 영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다 들었군.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영자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이 영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 우리 대화 엿듣고 있었어. 놓으세요. 저는 정말. 영자가 발버둥 쳤지만 진혁이 다가와 영자의 어깨를 꽉 눌렀어요. 영자 씨를 어떻게 하지? 지연이 진혁을 쳐다봤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일단 서재로 데리고 가. 영자는 두 사람에게 이끌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앉아. 진혁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 딸 하루 지키고 싶지? 진혁의 말에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우리 대화를 들었으니 이제 선택해야지. 내 목숨이냐, 딸의 목숨이냐. 지연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지연이 종이를 영자 앞에 밀어놓았어요.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해. 안 돼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써. 하루 죽는 꼴 보고 싶어? 진혁이 소리쳤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해. 써.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딸 하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발이요. 영자가 울먹였지만 지연은 무표정하게 계속 불러줬어요. 2024년 11월 3일. 성영자. 영자는 마지막 이름을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죠. 잘했어. 잠깐만 여기 있어. 진혁과 지연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아 온몸을 떨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하루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재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렌지 주스가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마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하게 가게 해주는 거야. 고통 없이. 지연이 잔을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속 오렌지색 액체가 흔들렸죠. 안 돼요. 제발. 하루 생각해. 내가 안 마시면 하루가 마시는 거야. 영자의 손이 잔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어요. 하루야. 엄마 용서해. 영자는 눈을 질끈 감고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빈 잔이 영자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영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퍽! 바닥에 고꾸라진 영자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엄마! 그때 복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살 하루가 달려왔어요. 서재 문이 열려 있었고 하루는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보았죠. 엄마, 엄마. 하루가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지연이 놀란 척 소리쳤어요. 빨리 119 불러. 진혁도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에 영자를 실어 날랐어요. 하루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죠. 하루야, 진정해. 엄마는 병원에 가시면 괜찮아질 거야.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하루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깨어나. 제발. 하루의 눈물이 엄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고 하루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하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요. 제가 딸이에요. 환자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하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진혁이 하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루야, 울지 마. 우리가 영자 씨 최고의 치료받게 해줄게. 하루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영자 씨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지. 지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야. 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네.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 한 달에 500씩은 나올 것 같아. 500. 만 원이요? 하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응. 중환자실 비용에 각종 검사비에 약값까지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들어. 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당장은 내줄 수 있어. 하지만 하루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회사 상황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영자 씨가 하던 일을 맡아주면 우리가 계속 병원비를 대줄게. 하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는 좀 쉬는 게 어때? 엄마도 이런 상황인데 공부가 되겠어? 집안이라면서 엄마 간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하루야, 우리가 병원비 500씩 대주는 거야. 그 정도면 너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엄마를 위해서...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진혁이 하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날 밤 하루는 엄마의 병실을 지켰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하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학교 그만두게 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최고의 치료받을 수 있다면. 다음 날부터 하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만류했지만 하루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야 해요. 그날부터 하루는 저택에서 엄마가 하던 모든 일을 떠맡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차렸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커피 더 가져와.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어요. 네, 곧 가져다 드릴게요. 하루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다시 해와. 지연이 커피잔을 하루에게 내밀었어요. 죄송해요. 하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혁 부부는 하루를 종처럼 부렸어요. 하루야, 내 구두 닦아놔. 하루야, 이 옷 다림질 다시 해. 하루야, 저녁에 손님 오니까 음식 준비 좀 제대로 해. 하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한 달에 500, 최고의 치료. 그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주였어요. 진혁 부부는 하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우주를 학대했어요. 이 멍청한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진혁이 우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하루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진혁과 지연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엄마의 병원비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루를 짓눌렀죠. 미안해요. 도련님, 정말 미안해요. 하루는 눈물을 삼키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너 바보 새끼 편 들 거야? 어느 날 지연이 하루를 노려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럼 됐어. 내 할 일이나 잘해. 니네 엄마 병원비 우리가 내주는 거 잊지 마. 지연의 말에 하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밤이 되면 하루는 몰래 우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우주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볼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도련님, 하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루는 우주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우주의 작은 몸이 하루의 품에 안겼어요. 하루는 주머니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저녁을 조금 남겨둔 거였죠. 이거 드세요. 오늘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죠? 하루가 빵을 떼서 우주 입에 가져다 댔어요. 우주는 천천히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루는 우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어요. 하루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이제 20살이 됐고 우주는 10살이 됐어요. 그날도 하루는 집안일에 지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나. 누군가 하루를 불렀습니다. 하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우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 하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주는 조용히 하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죠. 방문이 닫히자 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저 사실은 멀쩡해요. 뭐? 하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저는 백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신이 멀쩡했어요. 우주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하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3년 동안?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저들 부부가 이 집에 왔을 때부터요. 우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이 컸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말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우주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그런데 저들 부부가 집에 온 직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었거든요. 하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왜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멀쩡한 걸 들키면 위험하다고요. 우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확신하게 됐죠. 무슨? 어느 날 밤 저들이 서재에서 얘기하는 걸 몰래 들었어요. 우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트럭 기사한테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입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부모님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하루는 입을 막았어요. 저들이 트럭 기사를 섭외해서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우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살 꼬마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증거도 없고 할아버지마저 쓰러지셨고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련님, 그래서 결정했어요. 계속 바보인 척하기로요. 저들이 저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게요. 우주가 하루를 바라봤어요. 저들이 저를 백치라고 생각하면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면 된다고요. 3년 동안. 계속? 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고, 욕을 들어도 참아야 했고,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표정이 변하면 들킬까봐. 하루는 우주를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나가 밤마다 와서 안아줬잖아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우주가 하루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누나가 저를 안아줄 때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한 번이라도 반응하면 저들이 눈치챌까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주가 하루에게서 물러나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상자 안에는 녹음기, USB,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트럭 기사와의 통화 녹음, 비자금 장부, 횡령 증거. 다 여기 있어요. 하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저들이 외출할 때마다 서재에 들어가서 서류를 복사하고 컴퓨터 파일을 빼냈어요. 밤에는 혼자 노트북으로 해킹도 배웠고요. 도련님이 혼자서 이 모든 걸? 저 천재잖아요. 7살 때 이미 중학교 수학도 풀었어요. 컴퓨터도 잘 다뤘고요. 우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우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자 아줌마일. 미안해요. 무슨? 저들이 언젠가 저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재 대화를 들으면서 확신했죠. 저들은 저까지 없애려고 할 거라고요. 우주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서재 서랍에 있던 독약을 미리 바꿔치기 해놨어요. 치사량이 아니라 훨씬 적은 양으로요. 혹시라도 저들이 저한테 그걸 먹이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영자 아줌마가 저들 대화를 듣고 들킨 거예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소리를 듣고 몰래 복도로 나왔죠. 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들이 영자 아줌마를 서재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저들이 주스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설마. 네. 제가 바꿔놓은 독약을 영자 아줌마한테 먹인 거예요. 우주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백치 연기를 들키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영자 아줌마가 쓰러지는 걸 봤어요. 하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 아줌마가 죽지 않고 그나마 살아계신 건 제가 약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약은 사람을 죽이진 않아도 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 비밀로 했어요. 누나한테 말하면 누나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누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주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루는 우주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 덕분에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그날 돌아가셨을 거예요. 누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루가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우주가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요. 우주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영자 아줌마 요양원 서류예요. 하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허름한 요양원이었어요. 저들이 누나한테 한 달에 500씩 병원비 낸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자 아줌마는 서울 병원이 아니라 시골 요양원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만 내면서요. 우주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건물, 습기 찬 복도, 그리고 좁은 방에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 이건 하루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간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들은 영자 아줌마를 인질로 잡고 누나를 부려먹은 거예요. 최고의 치료는 거짓말이었어요. 우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는 사진을 보며 온몸을 떨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들이, 누나. 우주가 하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 거예요. 하루는 눈물을 닦고 우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우주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계좌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비자금 계좌, 해외 계좌, 횡령한 돈의 흐름. 다 파악했어요. 도련님이 이걸? 네. 그리고 누나. 우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들은 지금 저와 할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며칠 전 대화를 들었어요. 별장에서 화재 사고를 꾸며서 저와 할아버지를 없애려고요. 하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빨리 경찰에. 아니요. 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좋은 변호사 쓰고 증거 인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는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요. 어떻게? 누나가 도와주세요. 우주가 하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임하던 정 변호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셨지만 할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내셨죠. 그분을 찾아가요? 네. 누나가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장 보러 나간다고 하면 저들도 의심 안 할 거예요. 하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료를 넘기면 정 변호사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우주가 미소 지었어요. 저들이 계획하는 걸 지켜보면서 뒤에서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해킹으로 저들의 거래처 정보를 빼낼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조금씩 방해하는 거죠. 저들은 왜 이리 꼬이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주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바보인 척하며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한 10살 소년. 도련님, 누나, 이제 같이 싸워요. 영자 아줌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까치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날 밤부터 하루와 우주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우주는 하루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누나, 이게 저들의 비자금 장부예요. 해외 계좌가 3개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계좌 정보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들이고 이건 트럭 기사와의 통화 녹음이에요. 우주가 파일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저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저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좋은 변호사 쓰고 증거 인멸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요. 우주가 말했습니다. 일단 정민우 변호사님께 연락해야 해요. 우주가 명함을 건넸어요. 누나가 찾아가서 이 USB를 전달해 주세요.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나가도 괜찮을까요? 장 보러 갈 때 다녀오면 저들은 누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나, 우주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저들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빼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이요. 지금까지 모은 게 20억 정도 돼요. 하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20억? 이 돈으로 영자 아줌마가 계신 요양원을 통째로 인수할 거예요. 우주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저들 몰래 영자 아줌마를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그리고 저는 계속 저들 사업을 조금씩 망가뜨릴 거예요. 이메일 조작하고 계약서에 오류 심고. 저들이 왜 이리 꼬이는지 모르게요. 우주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요. 며칠 후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야, 저녁 손님 오니까 장 잘 봐와. 네, 알겠습니다. 하루는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누구신지? 저는 성하루라고 합니다. 상진그룹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하루양? 영자씨 따님? 정민호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우주 도련님이 저를 보냈어요. 우주 도련님이? 도련님은 백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루가 USB를 건넸습니다. 정 변호사는 황급히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떠올랐죠. 녹음 파일, 서류, 사진, 회계장부. 이게. 정 변호사는 파일들을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하루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진혁 부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주가 어떻게 3년을 버텼는지,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악질들. 정 변호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주 도련님이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리고 변호사님, 저들이 지금 도련님과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루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별장 화재 사고로 위장할 거래요. 정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도련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고요.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은 판단입니다. 이 증거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타이밍을 맞춰 한 번에 치면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긴급한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님,
하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골 요양원에 방치되어 있어요. 도련님이 요양원을 인수해서 엄마를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기고 싶대요. 자금은요? 도련님이 저들 계좌에서 20억을 빼놨대요. 정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대단하군요. 좋습니다. 제가 요양원 인수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하루는 우주에게 보고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한 달이면 준비 끝난대요. 요양원 인수도 도와주신대요. 잘 됐네요. 우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저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날부터 진혁 부부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갑자기 취소되고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걸려오고 계좌 잔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이상해. 왜 자꾸 일이 꼬이지? 진혁이 서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나쁜 거겠지. 곧 나아질 거야. 지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진혁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발밑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뒤에 10살 소년과 20살 청년이 있다는 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영자 씨를 구출할 수 있어요. 하루는 우주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네요. 우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영자 아줌마를 구할 차례예요. 복수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호 변호사는 강원도 요양원을 인수했습니다. 명의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진혁 부부가 추적할 수 없게 했어요. 계약 완료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영자 씨를 옮길 수 있어요. 정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하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요양원으로 들어왔어요. 영자를 실은 구급차는 어둠 속을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환자분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비밀 병동. 담당 의사가 하루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엄마. 하루는 침대에 누운 엄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엄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뺨, 마른 손.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대로 된 치료 받을 수 있어요. 하루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진혁 부부에게는 요양원에서 가짜 보고서가 계속 올라갔어요. 환자 상태 변화 없음. 계속 요양 중. 그래, 알았어. 진혁은 대충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자를 인질로 하루를 소나기에 쥐고 있다고 믿었죠. 하루야, 빨리 청소 안 해? 하루야, 이 옷 다림질 다시. 진혁과 지연은 여전히 하루를 마음대로 부렸어요. 하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씨,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의 뇌파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와 영양 공급을 받으니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정말요? 하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날 밤 하루는 우주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도련님, 엄마가 나아지고 있대요. 다행이에요, 누나. 우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2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엄마. 하루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예요. 하루예요. 영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엄마. 하루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괜찮아.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얼마 후 영자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루야. 그동안 무슨 일이?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하루는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진혁 부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3년을 버텼는지.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우주 도련님이 그렇게. 네, 엄마. 도련님이 엄마를 살렸어요. 도련님이 독약 용량을 바꿔놨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계신 거예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을 만나야겠구나. 아직은 안 돼요. 도련님은 여전히 저택에서 바보 연기를 하고 계세요. 하루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를 돌봐주세요. 하루가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같은 병원 특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 문이 열렸어요.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회장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만에 보는 회장님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영자는 매일 할아버지 병실을 찾았어요. 몸을 닦아드리고 말을 걸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세요. 우주 도련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어린 도련님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제발 깨어나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영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 저예요. 영자예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영자 씨?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지? 우주는 어디 있나? 도련님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영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큰일이 벌어졌어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진혁 부부가 우주 부모를 죽인 것, 자신에게 독을 먹인 것, 우주를 학대한 것, 하루를 부려먹은 것, 그리고 우주가 3년 동안 바보 연기를 하며 증거를 모은 것.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악질들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우리 우주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회장님, 진정하세요. 영자가 할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도련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요. 그런데 회장님이 깨어나신 걸 저들이 알면 안 돼요. 왜? 도련님의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해요. 저들이 방심하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깨어난 건 비밀로 하겠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영자는 매일 할아버지를 돌보며 우주와 하루의 계획을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우주, 얼마나 무서웠을까? 7살 아이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장님. 곧 도련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루는 우주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도련님,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엄마가 매일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님도 깨어나신 걸 비밀로 하시겠대요. 도련님의 계획을 믿으신대요. 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하루가 우주를 안아줬습니다. 도련님, 이제 우리 편이 많아졌어요. 엄마도 할아버지도 계세요. 네. 우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곧이에요, 누나. 저들을 끝낼 날이.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주야, 자고 있나? 진혁의 목소리였어요. 우주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도 황급히 문 쪽으로 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루를 봤어요. 도련님이 악몽 꾸시는 것 같아서 진정시켜 드리려고요. 즉, 바보 새끼가 무슨 악몽을. 빨리 나가. 네. 하루가 방을 나갔습니다. 진혁이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주와 하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엄마도 깨어났고 할아버지도 깨어났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방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주가 서재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진혁과 지연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실행해야 할 것 같아. 별장 화재 계획 말이야? 그래. 늙은이랑 바보 새끼 둘 다 없애야 우리가 완전히 안전해. 언제? 이번 주말. 날씨도 건조하고 딱 좋아. 우주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우주는 하루에게 말했어요. 누나, 저들이 이번 주말에 실행한대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마지막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주야, 오늘 할아버지랑 별장 갈 거야. 진혁이 우주의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우주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치료받으시도록 별장에서 지내실 거야. 우주도 오늘 별장에 가서 할아버지랑 같이 보내고 와. 진혁의 목소리는 거짓 연민으로 가득했어요. 하루야, 우주 옷 챙겨줘. 짐도 좀 싸고. 네. 하루는 떨리는 손으로 우주의 옷을 챙겼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요? 아니, 우린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 의료진 2명이 같이 갈 거니까 걱정 마. 지연이 대답했어요. 오전 10시 병원 앞에 큰 승합차가 섰습니다.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차에 태웠어요. 회장님 상태가 위독하신데 이동하셔도 괜찮을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산속 공기가 좋다고 해서요. 의료진도 함께 가니까. 지연이 슬픈 척 말했어요. 차에는 할아버지를 돌볼 의료진 2명과 우주가 탔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주야. 진혁이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주는 아무 반응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진혁과 지연은 자신들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야, 우리 저녁 준비해놔.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특별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혁과 지연이 서재로 들어가자 하루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도련님과 회장님이 별장으로 출발했어요. 저들은 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우주 도련님과 회장님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 양은 그쪽에서 준비하세요. 곧 끝날 겁니다. 오후 2시 별장.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환자분 상태 체크하고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
우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주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신호였죠. 할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의료진은 할아버지를 옮기고 떠났어요. 오후 6시 저택. 진혁과 지연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11시에 실행해. 알았지? 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형님.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늙은이랑 바보 새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여보, 다 됐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11시면 끝나. 화재 사고로 처리될 거야. 드디어 이 골칫거리들이 사라지는구나.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자, 축배 들자.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진혁이 와인 2잔을 따랐습니다. 하루야, 와인 안주 좀 준비해와. 네. 하루는 부엌에서 치즈와 과일을 접시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곧이야. 이제 곧. 오후 7시. 진혁과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드디어 상징그룹이 완전히 우리 거야. 우주 그 바보 새끼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 이제 다 끝나. 오늘 밤이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고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와인에 우리 엄마에게 먹인 약이 들어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진혁과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루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뭐라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먹인 독약이요. 그 와인에 넣었어요. 하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미친년이. 진혁이 와인잔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액. 지연이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으며 토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토해. 물 가져와. 진혁도 화장실로 달려가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야, 빨리 119 불러. 빨리.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어요. 역시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죠? 하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약 먹였다는 거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당신들이 엄마한테 독약 먹인 거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진혁, 유지연 씨,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우리 독약 먹었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진혁이 발악했습니다. 살려줘요. 독약 먹었어요. 지연도 울부짖었어요. 정민호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독약은 없습니다. 하루 양이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진혁과 지연은 멍하니 하루를 바라봤어요. 그냥 말로만 독약 넣었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토하고 난리치면서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독약 먹인 거. 하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인연이 우릴 속였어. 그리고 경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별장에 사람을 보내서 우주 도련님과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화재 사고로 위장해서요. 하루가 경찰을 향해 말했어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장 쪽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주 도련님과 회장님은 안전합니다. 안 돼. 지연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이진혁, 유지연 씨. 살인미수, 횡령, 사기,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요. 우리 독약 먹었다고요.
병원 가야 한다고요. 진혁이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독약은 없다고 했잖습니까? 병원 가시려면 경찰서 조사 끝나고 가십시오. 살려줘. 제발. 진혁과 지연은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자신들이 독약을 먹었다고 믿으면서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정 변호사가 하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루 양.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정 변호사가 하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루 양.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우주가 3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트럭 기사와의 통화 녹음, 비자금 장부, 횡령 증거, 영자에게 독약을 먹인 증거, 별장 화재 계획. 피고인 이진혁, 유지연은 살인, 살인미수,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안 돼. 억울해요. 지연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오후 상진그룹 저택 거실에는 4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자, 우주, 그리고 하루. 우주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주를 불렀어요. 우주는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우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우주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우주도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그래, 그랬겠지. 우리 우주,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는 우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영자도 눈물을 닦으며 2사람을 바라봤어요. 하루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할아버지가 우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우주야,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네, 할아버지. 우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번엔 하루를 불렀습니다. 하루야, 이리 오렴. 네, 회장님. 하루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하루의 손을 잡았어요. 너와 영자 씨가 우리 우주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야. 너희가 없었으면 우주는 정말 혼자였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야. 할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상진그룹 지분 양도 계약서야. 하루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우주에게 50%, 나한테 30%, 그리고 너한테 20%야.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 있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자 씨도, 너도 이제 상진가의 일원이란다. 하지만, 하루야. 우주가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는 저를 살렸어요.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도련님, 그러니까 받으세요. 누나 거예요. 우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도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영자 씨. 할아버지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해줬소. 그리고 목숨까지 걸었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요. 할아버지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는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소.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 싸웠으니까. 네, 할아버지. 우주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제 새 출발이다. 우주야, 학교 다시 다닐 준비해야지? 네.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우주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루야, 너도 대학 진학 준비해라. 늦지 않았어. 정말요? 하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맙습니다, 회장님. 영자 씨는 이제 푹 쉬시오. 건강 회복하는 게 먼저요. 네, 회장님.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은 다 같이 외식하러 가자. 우리 세 가족의 첫 식사니까.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루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저택에는 따뜻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상처받은 네 사람이 모여 만든 가족.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